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얼마 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발표됐습니다.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국제사회의 합의 때문인데요. 각국의 에너지와 산업, 경제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올해는 모로코에서 제2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 파리 협약 이후 치러지는 첫 번째 회의여서 각국의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해 파리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위한 아주 중요한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파리 기후변화협정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입니다. 전 세계 197개국이 참여해서 만든 신규 체제인데요. 2020년 이후에 전 세계가 각 나라별로 기후변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자발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공통된 협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제환경회의가 세 가지 있는데요. 생물다양성총회, 또 사막화 방지총회,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이렇게 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참여해서 협약을 맺게 되는데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한 국제회의가 바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입니다. 1997년 이후에 교토우정서가 선진국을 대상으로만 온실가스 감축을 합의했다면은 2015년 파리 협약은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모든 국가들이 참여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합의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교토우정서는 2020년이 되면 종료가 되고요. 이후에는 파리협정 협약을 따라야 합니다. 주요 골자는 각국이 노력하고 실천해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이 이 핵심이고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배출을 21세기 후반에는 제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발적 감축 목표를 달성해서 5년마다 이행 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올해는 모로코에서 구체적인 이행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제22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정부 부처 관계자 또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과 지방 자치단체에서 참여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각국의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있고요. 파리 협정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기후 체제의 토대인 파리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지구촌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자리이고요. 전 세계 온실가스의 40%를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이 비준에 동의한 만큼 실질적인 발효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리 협정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각국은 저탄소 실천을 위해서 환경 규제와 또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협정의 취지대로 이 온실가스 감축이 잘 실천이 되어야 할 텐데 이행 정도는 어떻습니까? 네, 협정대로 온실가스가 감축이 되어야 할 텐데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도 각종 기상 이변으로 물에 잠겨서 살 곳을 잃은 나라가 있고요. 또 가뭄과 폭염, 폭설, 지진 등 각종 재해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후변화 문제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게 지구촌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심각한 폭염과 또 지진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등의 친환경 에너지와 저탄소 제품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국가 정책에 완벽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한편 여전히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력 산업 및 발전소, 자동차,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화석연료, 그러니까는 석탄과 석유 의존도가 높다는 게 무엇보다 걱정스럽습니다. 이를 대체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가 일반화되어야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고요. 이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온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여러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또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파리협정을 파기하거나 또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이 높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걸쳐서 감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도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는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데 명확한 신호라며 또 이행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배출 전망치 대비 감축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는 있겠지만 에너지 정책의 전환이 없이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최근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들었는데 시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결과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서울환경연합이 얼마 전 조사한 결과인데요. 시민 5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94%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분들이 54%에 달했는데요. 조사자의 286명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정부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가 전체 응답자의 60%, 또 국제연대가 필요하다가 19%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가 파리 협정과 또 모로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매년 한 번씩 열리죠. 이런 시기에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좀 겨울이 다가오면서 연료 소비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92년 리우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이때부터 많아졌었는데요. 이때도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단위가 중요한 것인데요. 개인, 기업의 실천, 또 자치단체 차원의 실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요.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이하로 유지하기, 또 친환경적인 제품 사용하기, 또 전기 제품 올바로 사용하기, 물 아껴 쓰기, 또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하기, 친환경적인 운전 습관, 대중교통 이용하기, 나무 심고 가꾸기, 이런 것들이 모두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과 수송 부분에서 감축을 위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석탄과 석유, 화석연료의 사용은 근본적으로 온실가스를 늘리는 것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태양광 발전소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생활 속에서 확산되기 위해서는 또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 제도인 RPS 제도에서 FIT, 그러니까 발전차익 지원 제도 제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합니다. 석탄을 비롯한 화석 연료 사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석탄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늘리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